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어릴 때 책 좀 많이 읽어두라고 할걸. 이 어릴 때는 언제일까요? 비교적 학습의 부담이 적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를 말합니다. 실제 공부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현실적으로 책 읽을 시간은 많기 힘들어요. 아이가 뒤늦게 습관을 길러보려고 해도 경험이 없는 아이는 쉽게 책 한 권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아는 문해력 문제가 발생합니다. 읽어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앞뒤로 연결이 되지 않아 전체적 맥락을 놓치고 형이상학적 개념은 애초에 잡히지도 않고 때로는 영어 독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어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아이들의 읽기 능력은 최근 10년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아이들의 평균이 아닙니다. 그 내부의 격차죠. 상위 수준 아이들은 여전히 높은 읽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일부 부모님만이 어릴 적 책 읽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외에는 책 읽기를 남는 시간에 해야 하는 잉여활동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의 읽기 어려움 지수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책 읽는 학원을 하나 더 넣어야 하나? 스케줄 관리에 능한 한국의 부모님들은 학원 스케줄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익숙한 방법이죠. 하지만 독서는 수학이나 피아노, 태권도처럼 학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습관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습관의 본질은 반복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며 그래서 가정 내 역할이 가장 큰 것이 핵심입니다. 독서 습관을 키워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가능하죠.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책 읽어주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언어 발달. 평소에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는 언어가 발달합니다. 하지만 독서 없이는 언어 발달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일상의 단어와 패턴은 비교적 한정적인 반면 책은 다양하고 새로운 단어와 패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어체에는 잘 없는 개념의 단어들도 접하게 되죠. 즉, 독서 없이는 입체적 언어 발달에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매일 책을 읽어주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수만 배 언어 노출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정서적 유대. 미국의 아동심리연구소 선임이사이자 수석 신경심리학자인 필립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사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와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은 수많은 질문과 감정을 쏟아냅니다.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른들은 놓치는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을 재밌어 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말로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책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빠 혹은 엄마와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감정을 나누고 또 신체 접촉을 하는 경험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언어 발달뿐 아니라 인지적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책을 읽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이불에서 어떤 자세로 어느 정도 온도였는지 감정적으로 기억합니다. 일종의 부모와의 유대감이죠. 읽을 줄 아는 능력. 흔히들 부모가 책을 읽으면 옆에서 아이도 책을 자연스레 읽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기본적으로 모방하며 성장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책을 읽어준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책을 어떤 방식으로 끝까지 읽어내야 하는지 낯설어합니다. 당연하겠죠. 모방할 대상과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책을 꾸준히 읽어준 아이들은 스스로 텍스트를 긴 호흡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을 연결해 찾아내기도 하고 부모가 읽어줬던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책을 멀리하는 아이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책을 펼치면 모르는 단어도 많고 배경 지식은 없고 책 읽는 느낌 자체를 실감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책이란 문자를 의미 없이 따라가는 지루함의 연속이죠. 저는 아이에게 매일 책을 읽어줍니다. 길게 읽어주는 날도 있지만 하루 10분을 읽기도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있는 지금도 책을 읽어줍니다. 소설책부터 과학책까지 장르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책을 빌리고 또 반납하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갑니다. 나름의 루틴 같은 게 생긴 셈이죠. 덕분에 아이는 책을 고르는 자기만의 기준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읽은 책을 모두 앱으로 기록도 해줍니다. 다 읽은 책을 하나씩 스캔하면서 한 권 한 권 쌓아둡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자신의 기록을 체크하듯 말이죠. 어느새 기록을 보면 나름의 성취감 같은 것도 생깁니다. 짧게 남겨둔 독후 활동을 시간이 지나 다시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죠. 그렇게 습관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을 흔연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은 시간이 없으면 쓸 시간도 도구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문해력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해줄 속성학원도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꾸준히 매일 읽어주기입니다. 하루에 5장으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